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벌써 월요일이죠. 이번 한 주도 힘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제가 아마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아마 넘어갈 겁니다. 제가 좀 일찍 찍고 다른 일을 하는데요. 그동안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름다운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10만 명은 돼야지, 구독자가 10만 명은 돼야지 제가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정치방송 한국당 결집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감정적인 문파, 감정적인 국민과 이성적인 국민, 합리적인 국민 누가 이길 것인가입니다. 감정적인 문파와 국민들, 이성적인 국민과 합리적인 국민들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은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51.8%로 8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었다. 즉 반일 감정을 선동한 결과 문파들이 결집을 했죠. 또 경제면을 보면은 7월에 반도체 수출이 30.2%가 급감을 했다. 그죠? 그리고 7월 수출도 13.6%가 급감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문재인을 51.8%나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좀비들과 그 다음에 한국 경제의 몰락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이성적인 국민 누가 이길 것인가. 내년 총선이죠. 누가 이길 것인가 주제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문재인의 지지율이 51.8%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럽니다. 즉 반일 운동, 황일 운동의 결과죠. 민주당은 3.6%가 올라서 42.2%가 됐고 한국당은 마이너스 3.2%가 떨어져서 27.1%로 최대 격차를 나타냈죠. 그죠? 최대 격차. 그리고 정의당도 1.3%가 오른 8.7%입니다. 우린 여기서 보는 게 뭐냐? 문파, 좀비들, 좌파들이 강한 응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한쪽으로 또 보면은 중도층, 실제로 중도층이라 그러는데요. 우파, 좌파를 빼고 나면은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6%가 올라서 36.6%에서 42.9%로 민주당이 6%가 오르고 한국당이 중도층에서 마이너스 5%가 되어서 29.3%에서 24.7%로 떨어집니다. 즉 한국당과 더불어당의 격차가 7.3포인트에서 18.2%로 떨어졌어요. 크게 벌어진 거죠.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18.2%나 차이가 난다. 이게 리얼미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좀 봤는데요. 봤더니 중도층, 좌파, TK, PK, 서울, 경인, 30대, 40대 등에서 또 지역, 계층, 보수층에서 상당히 한국당에서 이탈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생각하느냐? 음매 기죽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일시적인 감정과 반일 감정에 의해서 결집을 하고 있다 뿐이지 이게 1개월에 하고 2개월에 가면은 이 화살은 어디로 간다? 문재인한테 향할 것이다. 자신들의 생활이 곤란해지고 나라가 뒤숭숭해질 적에 언제나 축창을 들고 언제나 반일 감정을 북돋우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해서 해결 안 간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국민들 수준이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만 봐도 아베를 비판하는 세력이 30-40%가 되고 40-50%가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재앙, 문재인을 갖다 비판하는 세력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 모든 언론과 특히 방송이 장악이 되어서 문재인의 지지는
여론이 오도되고 있다 하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문바들이 결집해서 조작과 사기를 한 것이고 중도층이 한국당에 마음을 안 주는 것이다. 그죠? 문바들의 결집은 그렇다 치고 중도층이 한국당에 마음을 안 주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당의 투쟁력이 약하다. 한국당의 투쟁력이 약하다. 제가 잠깐 한국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당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걸 다 내가 썰을 풀어버리면 말이죠. 굉장히 심각해져요. 한국당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당에 친박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속고내지 않으면 절대 국민들의 마음은 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의 스탠스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스탠스가 굉장히 지금 미지근합니다. 문재인의 실수와 문재인의 고집과 문재인의 똘 대가리로 지금 한국 경제와 전 세계 외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경제는 침몰되고 외교는 왕따를 당하고 있고 한국은 세국과 같은 고립무원의 지금 상태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황교안은 이걸 갖다가 한마디의 말, 폭발적인 말, 한마디의 폭발적인 말로 헤쳐나가질 못해요. A4 용지 들고 와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군중심리, 대중심리를 갖다가 한국당으로 견인할 수가 없어요. 견인할 수가. 말이 길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가 포효가 같아야 되는데 황교안은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걸 잘 못합니다. 공무원 출신의 특징이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위에 1인 지하, 1인 지상, 만인 지하. 대통령 눈치만 보던 그런 습관 아직도 남아있어요.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몰라요. 황교안이가. 지금 현재 이거는 국가 최대의 재앙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보복한다는 것은 무조건 때려야 돼요. 이 문제는 문재인 너 때문에 그런 거다. 문재인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다. 당신이 책임지라고 때려 들어가야지. 답답하다. 안타깝다. 한국당의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고 한심하다.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다못해 이해창이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말,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한국당의 황 대표가 문재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당의 황교안 스탠스가 지금 굉장히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실정과 폭정을 강하게 압축적인 말로 때리고 숨고 이래야 돼요. 매번 전면에 나와가지고 A4 용지 읽어가지고는 황교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말만 한번 바꾸면은 이 여론조사는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바꾸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 한국 경제를 갖다가 공격하고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소지를 출력에 그러지 않는다. 이 원인이 문재인 정권의 대부분 징용 판결에 대해 과거의 노무현과 박근혜 때의 사실을 뒤엎어버렸다. 문제는 문재인한테 일어났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단번에 바꿔주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항상 여론조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질문만 바꾸면 이 여론조사는 180도 뒤집어집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몇 개월 있으면 몇 개월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시선은 문재인을 향해서 재앙으로 쏠 겁니다. 재앙으로. 자,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70%가 급감을 했어요. 그죠? 그 전체 수출도 13.6% 급감을 했어요. 팩트가 뭐냐? 수출이 지금 작년 말부터 8개월 동안 계속 10%, 20%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70 내지 80%이므로 경제는 더 추락을 할 것이다. 그죠?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 2.2%로 내렸지만 2.5%는 절대 안 됩니다. 한 5개월만 지나면 국민들이 아비규환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이 뭐를 볼 것인가? 국민이 지가 배가 고파가고 배가 고파지고 자꾸 잘려나가고 생활이 불편해지는데, 그죠? 생활이 불편해지는데 문재인의 황일, 반일 운동에 동참하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조금만 있으면은 지금 문재인과 조국이나 뭐 애들이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말이죠. 선전선동을 강요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문재인이가 말이죠.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비판만 하면은 친일 매국노, 친일파, 이적자, 적폐. 이 적폐는 귀여운 말이 되어버렸죠. 이적자, 친일 매국노 이렇게 몰고 가지고 그죠? 지금 무슨 상태냐면은 국민이 경제가 힘들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문재인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친일파가 되는 순간에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직장도 없어. 취직도 안 돼. 그런 말 하면 이제 뭐가 된다? 친일파가 된다. 조심하세요, 젊은이들은. 얘네들이 한 말이 항상 이랬죠.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가 망쳐놨기 때문이다. 족같은 말을 했죠. 이명박은 경제를 굉장히 잘했어요. 박근혜는 현상을 유지했고 지들이 잘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한테 뒤집어 씌우더니 그게 안 되니까 인구가 변화됐다. 노동 인구가 변화됐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다. 기업 탓이다. 이제 국민 탓이다 하더니 이제 또 세계 경기 탓이다. 세계 경기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세계 경기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일본 탓이다 하고 이제 일본 탓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년 총선까지 몰고 갑니다, 얘네들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더 강하게 비판을 해야죠. 문재인 같은 애를 한 번만 더 뽑으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디로 돌아간다?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우리 현재 조선조 말에 와 있어요. 조선조 말에. 어디로 돌아간다?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농경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원전마다 빠개 치우더니 요번에는 반도체마다 드디어 빠개 치워요, 얘네들이. 지가 가서 아베 협상하면 되는데 아베 오늘 그러잖아요. 방법을 갖고 와라. 그럼 해결해 주겠다. 안 가요. 얘 좀 이따 국무회의에서 엉뚱한 말도 할 거예요, 문재인은. 그죠? 원전마저 파괴시키더니 이제 반도체만 하나 남은 세계 1위, 하나 남은 우리 국민 먹거리마저 빠개 치우고 있어. 파괴하고 있어. 그게 문재인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전부 다. 얘네들은 죽창만 들고 반일만 외치면 돼 해가지고 지금 결집을 시키는데요. 진짜로 무지몽매하고 구한말의 조선 백성을 보는 것 같죠? 그죠? 저도 이런 거 방송을 하면서 아주 자괴감을 느껴요. 자괴감을. 쓰기 싫은 말이지만. 그죠? 무력감을 느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입니다. 50평생 살다가 내가 50평생 살다가 9개월 용서 못 30%, 20% 감소했다. 30% 감소했다. 3, 40대 직장인들이 30만 명씩 매달 길거리로 내앉는다.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도 국민이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좌파들의 선전선동,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 세뇌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3, 40대는 노빠들의 잔병들이었어요. 노빠들의 잔병들. 홍위병의 최전선에 서는 게 3, 40대들이고 지네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네 먹거리가 없어져도 문재인을 보여잡고 문재인의 정신 승리를 외치는 3, 40대들이고 문빠들, 문재인의 세뇌당한 애들 1, 20대들은 40대면은 10대들이 자식이니까 얘네들도 지금 세뇌당하고 있고 말이죠. 이거 한국당에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무 전략과 전술도 없이 그냥 그때 반응하고 그때 대응하다가는 되지도 않아요, 이거.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자르고 그 다음에 뭉칠로 뭉쳐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송곳같이 들어가야 돼요. 송곳같이.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거. 반일 외출수록 우리는 반일 외치면은 쟤네들이 반일, 황일, 죽창을 외치면 외칠수록 뭐가 된다? 나라 꼬라지는 더 엉망이 된다. 원시시대로 간다. 웃기는 사실이죠, 이게.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요새 이거 찍으면서. 찍기도 싫어요, 어떨 적에는요. 지금
누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은 문재인은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진짜야 이거는. 아무리 문바들이고 지성이 있는 중도인들도 그걸 알아. 아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한국당이 더 못해. 한국당 때문에 문재인이가 그냥 싱싱 나라 지금. 한국당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애국당 신경 쓰지 마. 일단은 우리 왕도 신경 쓰지 말고 치란 말이야. 치지도 못하고 미직거리고 뭐 망언이다 뭐 망발이다 그러면 깨갱하고 망발이 어디 있어요? 망발도 그런 식으로 막 하지 말고 건드리지 않을 때는 건드리지 마시고 문재인을 향해서 좀 강하고 굵게 한 번씩 팡팡 치세요. 황교안 대표는. 그 공무원같이 그 A표 올리고 생님같이 그거 들고 있으면은 어느 감정 있는 우리나라가 이성보다 감정 있는 국민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후진국에 정치적으로 정치는 면류다 오류다 오류 정치는 오류 행정은 사류다. 그러니까 감정을 갖다 앞세우는 국민들이 한국당의 그 샌님 같은 대응을 갖다가 환영하겠습니까? 이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즐겁게.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